민주당이 진짜 그 저 대선 치를 때도 방송 나가면 그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놈의 줄리 의혹 그 밑도 끝도 없는 줄리 의혹 있었잖아요. 그 줄리 의혹은 요만큼이라도 실체가 있습니까? 1%라도 실체가 있어요? 아니 전혀 실체가 없어요. 전혀 실체가 없다. 전혀 실체가 전혀 없다. 네. 왜 그렇죠? 그 한번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혹.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의혹 잠깐 이거 아까 전에 들은 거 한번 띄워볼 수 있어요? 7번 7번 7쪽. 저희가 오늘 자료도 많이 준비했어요. 한번 기다려 주세요. 네, 7쪽. 성문이 형이 지호야 원래 너대로 하라고. 원래 진짜 웃긴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하시면서 좀 각을 잡으셨는데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됩니다. 네. 그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 줄리 의혹이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최초로 제기한 줄리 의혹이에요. 그래서 2020년 10월 1일자 최초 방송 단독 특종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줄리 추석 특집 그녀들의 과거 막 이렇게 제목으로 해갖고 유튜브로 실제 나왔어요. 그리고 저기 열린공감 TV에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말에서부터 2004년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이제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 네. 볼케이노 나이트 클럽이라는 그 나이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검사, 재벌, 유력 인사들이 막 모여요. 네. 거기서 그 VIP 손님들, 그 검사 유력 인사들을 그 접대했던 여성이 줄리라고 있는데 그 줄리가 지금의 그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열린공감 TV의 의혹이에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력 인사를 접대하던 모 여성의 이름이 줄리였고 그 줄리의 정체가 바로 지금의 여사인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것이 바로 저 열린공감 TV가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허위라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안혜욱의 그 줄리 의혹이 있는데 그건 약간 틀려요. 안혜욱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그래서 얘기네요. 이제 먼저 열린공감 TV의 그 줄리 의혹을 직관적으로 한마디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반박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데 혹시 나이트 클럽 다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는 지금은 이제 나이트 클럽이 이제 뭐 성황이 아닌데 저희 나이 때 이제 저희가 20대 때 말하면 나이트 클럽이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가장 핫한 장소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TV 뉴스나 기사를 보셨을 때 검사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나이트 클럽에서 접대를 받았다. 나이트 클럽에서 뭐 뇌물을 받았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개는 그러니까 뭐 나쁜 검사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보통 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이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유력 인사들이 일반인이 수백 명이 드나들 수 있는 나이트 클럽에서 접대를 받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린공감 TV는 열린공감 TV의 주장은 저 양반이 안 놀아본 사람들이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안 놀아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 여사님이 그냥 김건희 여사가 그 이제 조남욱 회장이랑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조남욱 회장을 엮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엔 재밌잖아요. 재벌 나오지, 검사 나오지, 그 다음에 여성 접대원이 거기서 이제 세력을 막 권력을 갖다 찾아갖고. 뭐 사회 유력 인사로 성장했다.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설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소설이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만들었으면 차라리 이제 고급 유흥주점에 그쵸? 강남의 모 룸사롱에서 그렇죠. 그런 데서 일을 했고 거기서 검사도 만나고 거기서 재벌도 만나고 그러고서 신분 세탁을 해서 뭘 했다. 이렇게 하면 약간 개연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저거는 나이트 클럽에서 뭔가 접객을 했던 분이 바로 줄리였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유력 인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벌도 있고 검찰도 있고 뭐 사회 유력 인사들이 잔뜩 그 나이트 클럽에서 음악이 나오고 춤도 추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접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네요. 그렇죠. 아무리 룸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인들 다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이트는 구조상. 그렇죠. 여러분들 다 때문에. 나이트 한 번씩 가보셨으면 그 네. 구조를 다 아실 텐데, 저는 다시 한번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구조만 알아도 저거를 보고 핏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직관적으로 두 번째로는 네, 두 번째.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집이 뭐 다 잘 살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뭐 얼마 돈을 벌겠다고 저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하긴 그것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급 유흥주점에서 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하면 하겠지만 네. 아니 나이트 클럽 여성 접대부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저도 처음에 알고 있을 때 그때 막 5만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저 의혹이 되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 치를 때 지난해 대선 치를 때 연말 그러니까 2021년 연말부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후보로 윤곽이 잡혔을 때부터 민주당 측에서 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때 얘기를 드려두면 강남에 뭐 나이트 클럽이 있는데 그 나이트 클럽에는 소위 말하는 충청도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다 모인다. 거기에 몇 층으로 가면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 있다. 그래서 뭐 6층인가 몇 층인가로 가면 뭐 충청도 출신의 재벌들, 충청도 출신의 검사들, 뭐 충청도 출신의 뭐 그 사회 유력 인사들이 거기에서 우리 충청도도 소외되지 말자. 우리끼리 뭉쳐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 조남욱 회장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클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지하에는 나이트 클럽이 있고 6층에는 그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방이 따로 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말하자면은 제일 대장인 격이 줄리였고 그 줄리라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의혹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의혹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요. 막 섞여서 네. 그래서 그 의혹이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100% 정확하진 않아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열린 공감 TV 의혹은 일단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 다시 반박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안혜욱 줄리 의혹의 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로 가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아직 페이지는 페이지 없어요. 그냥 안혜욱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혜욱이라는 사람이 또 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한국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의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뭐 49년생인가 50년생인가 이러실 연세가 거고, 좀 있으시네.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1997년 5월 7일 날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이분은 천재예요. 1997년 5월 7일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24년 전 일을 날짜까지 기억해서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 나이트클럽 갔답니다. 97년에? 네. 갔더니 조남욱 회장이 저 멀리서 자기를 알아보고 웨이터를 시킵니다. 저기 한국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이 있으니까 모시고 오게 해서 이제 웨이터를 따라서 갔더니 아까 말한 그 6층 르네상스 호텔 6층에 6층으로 맞아. 100평이 넘는 연회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6층에? 예. 5층, 5, 6층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처음 나왔을 때는 5층 아니면 6층이라 했는데 5, 6층에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100평이 넘는 연회장이 있고 뭐 바도 있고 밴드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조남욱 회장이 여자 둘을 불렀는데 여자 둘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자 둘을 불러서 자기를 접대를 시켰는데 오. 그중 한 명이 자기 파트너였던 여성이 지금의 김건희 여사다. 그 태권도 연맹 하시는 그분이. 네. 이게 이제 안혜욱의 줄리 의혹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거 듣고서 엄청 웃었어요. 네, 저도 좀 웃기긴 했어요. 웃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 중에 이게 뭐야? 한국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태권도 연맹 회장분도 잘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그 연맹이 저는 한국 초등학교 축구 연맹 회장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재벌이 자기를 한국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을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면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직 그 직책을 가진 누군가로서 조남욱 회장이 알고 있었고 저 사람 혹시 한국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 아니야? 라고 해서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자기가 뭐 5월 5일날 뭐 태권도 뭐 행사에 이렇게 옛날에 전국에서 중계를 하면
그걸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미친 눈썰미인데 그러면? 그렇죠. 미친 눈썹이죠. 누가 한국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한테 그 관심이나 둡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이분이 진짜 저는 나이트 클럽을 가봤는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이트 클럽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죠. 예. 옆에서 바로 이렇게 지나가도 만약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남우 회장이 뭐 시끄럽고. 예, 시끄럽고 그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저희 어렸을 때 나온 드라마처럼 저 멀리서 한국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을 알아보고서 불렀다는 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서 이 사람 허언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양반이 뭐 1997년 몇 5월 10일이라고 그랬나요? 5월 7일. 5월 7일 날 그 아주 구체적인 그날에 하필이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 멀리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그때 조남욱 회장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테이블에 있었을까요? 부스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처음에 그 조남욱 회장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찍 갔대요 나이트를 막 이렇게 아직 그 오픈도 안 했을 때 가갖고 뭐 청소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 조남욱 회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남욱 회장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조남욱 회장이 그 나이트를 운영했는 줄 알아요. 운영했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네. 아무튼 그분이 약간 좀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좀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또 우리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반박 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왔잖아요. 뭘 보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1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기대하시면 기대가 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그 열린공감 TV도 수차례 고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혜욱도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서초경찰서에 제가 안 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찾았냐면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 21년 11월 달에 그 경성 캠프가 끝나고 이제 대성 캠프로 넘어갔는데 좀 우왕좌왕했어요. 정리도 안 되고. 내용이 그때 이제 제가 혼자서 이 줄리 의혹을 한번 밝혀보자. 그리고 혼자서 막 계속 인터넷을 찾은 거예요. 근데 볼케이노 나이트 해도 아무것도 검색이 안 돼요. 볼케이노 너무 오래됐으니까. 나이트가. 그래서 찾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저걸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 사람들이 열린공감 TV도 그렇고 안혜욱도 그렇고 거기 라이트 이름이 볼케이노 나이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볼케이노 라이트라고 그랬죠. 맞아. 볼케이노 나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볼케이노라고 했었어요. 자료에. 나이트. 아까 전에 볼케이노 나이트라고 썼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이름이 볼케이노 나이트가 아니라 볼케노 나이트입니다. 이름이 틀렸네. 이름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열린공감 TV에서는 그 볼케이노 나이트에서 뭐 몇 년을 근무한 사람 막 전화 인터뷰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진짜 직원이었으면 근데 죄송한데 거기는 볼케이노 나이트가 아니라 볼케노 나이트 클럽이에요. 볼케노. 너네 이름도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름조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볼케노 나이트를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만든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풍문으로 들어가지고 이름을 박으니까 저렇게 오류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볼케노라는 건 단어가 없는데 볼케이노는 이제 화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풍문으로 듣고 볼케이노 나이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네. 조자리는 저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 구글링하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봤을 때 저희 이주일 웨이터가 옛날에 한 저때 이제 볼케노 나이트 저기가 이제 처음 오픈한 게 1988년도일 거예요. 1988년도에 오픈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 명함을 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한동안. 근데 저 때는 공중전화 카드를 줬나 봐요. 핸드폰도 없어. 그래서 02542 뭐 이렇게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 공중전화 카드 나눠주면서 일로 전화해라. 네. 그거 갖고 다니니까. 그렇구나. 저렇게 영업을 했고 저거 좀 괜찮은 방법이네. 옛날에는 진짜 괜찮다. 방법이었죠. 옛날은 진짜 괜찮은 방법이었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열린공감 TV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린공감 TV 안혜욱 둘 그렇죠. 다 나이트 이름이 틀렸다. 둘 다 틀렸네. 둘 다 틀렸어요. 실제로 그 열린공감 TV 내용에 보면은 직접
자기네들이 공문에 써놓은 내용 중에 볼케이노라고 써놔요. 네. 예, 볼케이노 나이트라는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네들이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네요. 네. 아, 여기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준비된 자료가 또 있잖아요. 네. 2페이지 가볼까요? 2페이지. 이 페이지 가시죠. 자, 이제 요게 나옵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조남욱 회장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을 네. 운영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저 기사를 제가 찾은 건데 오. 저 1992년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 사장은 정병용 씨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구이동에 사시는 정병롱 씨네요. 네. 정병용 씨가 이제 한마디로 조남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아, 일단은 그 지금까지 열린공감 TV는 그 조남욱이라는 사람이 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그 주인인 것을 전제로 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주인이 아니었고 정병룡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저 회사의 주인이었다. 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주인이었다라는 거네요.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오케이. 이제 밑에 다음 쪽 보시면 다음 쪽으로 가시죠. 자, 이게 이제 등기도 이거 확실한 내용 나왔네. 르네상스 호텔은 이제 제가 이제 저거를 캡처를 했는데 하나를 원래 그 목적을 갖다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목적을 캡처를 못 했어요. 근데 르네상스 호텔은 그 조남욱 회장은 네. 저 나무관광 주식회사라는 거를 그 운영하신 분이에요. 아, 조남욱 회장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나무관광 주식회사가 르네상스 호텔을 잠깐 운영을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게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밑에 좀 갈게요. 르네상스 호텔 이제 2002년서부터는 저 네. 르네상스 호텔 지하의 볼케노 나이트는 볼케노 엔터테인먼트라는 데서 운영합니다. 몇 년도부터죠, 그럼 그게? 저건 2002년부터. 2002년부터. 네. 그래서 1988년서부터 2002년까지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요. 네. 2002년서부터는 저 보세요. 볼케노 저기도 볼케노 엔터테인먼트. 그러네. 볼케이노가 아니네. 볼케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저기 안 나와 있지만 나무관광은 저 목적에 네. 그 법인의 그 목적에 유흥주점업이 없어요. 오. 그래서 나이트를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하고 저 나이트 클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조남욱을 굳이 등장시켰을까요? 그게 이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벌 나와야지, 검사도 나와야지. 접대부 여성 나와서 접대부 여성이 이 둘을 이용해서 막 사회적 지위를 찾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끼워 맞춘 거죠. 근데 너무 성의 없이 했다. 지금 이거 보니까 너무 디테일이 안 맞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게 너무 성의가 없는데요, 형님? 아니 디테일이 너무 안 맞아. 안 맞아. 일단은 그러면 이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모든 배경이 전부 틀렸다는 얘기네요. 사실관계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 틀려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본 사실은 다 틀렸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럼 접객원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준비가 제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다음 장 보시죠. 다음 걸로 보시죠. 예. 이게 학위 수여 증명서 중에 조금 가린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명신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원래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1997년, 98년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열린공감 TV도 아까 전에는 2003년, 4년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바꿔요. 이제 바꾸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시기를 바꿔요. 1997년에서 98년으로 바꿔요. 97년에서 98년으로 열린공감 TV가 바꾼다는 거네요. 네, 줄리 활동 시기를. 줄리 활동 시기를. 그 다음에 안혜욱은 애초서부터 97년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김건희 여사는 숙명여자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받고 있었어요. 미술교육전공. 그 96년부터 99년이니까 실제로 줄리가 활동했다고 하는 97년에서 98년과 완전히 일치하네요. 완전히 일치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은 저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기 대학원 다니면서 낮에 대학원 다니고 뭐 밤에 유흥주점에서 일할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반박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저 때는 지금은 저도 몰라요. 저는 교육대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모르는데 저 때는 교육대학원을 다니면 그 교원 자격증을 줬대요. 교원 자격증을.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장을 다니고
밤에 교육대학원을 많이 왔답니다. 아, 야간이구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 야간이에요. 야간. 아. 그러니까 야간 교육대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교육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죠.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게 저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실제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집도 제가 봤을 땐 집도 남양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남양주에서 맨날 통학을 하면 1시간씩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6시서부터 수업을 해서 뭐 10시 반까지 수업을 하면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은 뭐 4, 5시서부터 11시까지는 못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형님한테 반박을 제기하려다가 스스로 다시 한번 반박에 재반박을 한 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야간이라도 야간 다 듣고 뭐 한 12시나 11시나 갈 수도 있지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앞서서 형님의 말을 듣고 제가 스스로 재반박을 한 게 안혜욱이랑 조남욱이 만났던 시기가 청소부들이 일을 하는 맞습니다. 오픈 시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저 수업 끝나고 가는 시간은 예를 들면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저거 끝나고 가면 한참 영업 중일 때지. 그렇죠.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할 때는 아니겠네요. 말도 안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소리네.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안혜영 말고 줄리 목격자라고 해갖고 한 분 여자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센 언니라고 불러요. 센 언니. 센 언니. 예. 뭐 실명은 제가 얘기는 안 할 텐데 네. 그분도 막 9시, 막 7시 이때 봤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요. 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교대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도 교육학을 이수를 해야 그러니까 교대를 나온 사람들은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으면 그 교원 자격증이 바로 나오고 요 그 정규 수업만 들으면 그다음에 일반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낮에 그 교직 이수를 해야 돼요. 교육학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사실은 학교에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도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뭔가 야간에 뭔가 일을 하기에 불가능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고 네. 그 배경이 되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주인 그다음에 거기에 구조 내지는 뭐 왔다는 인사들의 특징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도 하나도 안 맞다라는 거네요. 네, 사실관계도 그냥 시나리오만 하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영부인이 될 사람이 과거에 밤에 어떤 업소에서 일을 했다. 근데 그 업소가 강남 어디더라 네. 정도의 플롯만 가지고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구나. 아무나 갖다 붙인 아, 그렇게 그러니까 되네. 소설을 그냥 재밌게만 쓴 거예요. 개연성이 전혀 없게. 그래 이거 좀 웃기네 그거. 지금 저도 지금 보면서 되게 웃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서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지하는 그래 뭐 약간 몇 명이 말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VIP들은 6층이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서 따로 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끄러운 데가 아니라 6층이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 VIP 룸에서 따로 네트워킹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게 이제 이게 가장 충격적인 이제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봐 주시죠. 5페이지네요. 5페이지부터. 5페이지 띄워주세요. 그 안혜욱이 아까 전에 말을 했을 때 그 웨이터가 자기를 5층에서 6층으로 데리고 갔대요. 5층에서 6층을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 100평이 넘는 연회장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아까 처음에 열린공간 TV 그 홈페이지 내용 봤을 때 거기에도 6층에는 조남욱 회장의 개인 하우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보세요. 이거는 그냥 르네상스 조금만 호텔에서 내려주세요. 한 거예요. 5층은 레크레이션 센터예요. 레크레이션 센터. 수영장 있고요. 네. 헬스장 있고요. 아 수영장이 있어요. 네. 그 수영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소리네요. 골프 연습장이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그래서 거길 레크레이션 센터라고 부릅니다. 네. 위로 조금만 올려 보시겠어요? 위로 올리시면 저기 나와 있죠. 시설이 뭐가 있냐? 호텔 위층 주 나무관광. 네. 10시까지 운영하고 시설 골프 연습장, 수영장, 체련장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헬스장 같아요. 그 헬스장이겠죠. 사우나, 조깅 트랙 등이 있다. 그 진짜 그냥 운동하고 뭐 수영하고 그러는 데네요. 네네네. 스포츠 센터. 네. 조금 더 내려가 주세요. 좀 내려서 이제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네. 이거 뭐 더 볼 필요도 없고 다음 장 보면 이것도 제가 찾은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찾았는지 말씀을 진짜 드리면 대단하시다 형님. TV조선에서 네. 이게 하도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TV조선 유튜브에서 그 누가 전화를 해갖고 이거 르네상스 호텔에 나 그 뭐 10몇 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쟤네 말 다 사실이 아니야.
저거 아니야.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6층에는 기계실이 있었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제가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박이다 이거. 경성 끝나고 나서 텀이 있었는데 예. 막 그 사람들이 이거 정리도 안 돼 있고 막 이랬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2021년 6월까지 일을 하다가 예. 경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선 캠프에 합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 당사는 엄청 크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탄핵되고 막 이러면서 국힘은 당사가 너무 적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뭐 대합 빌딩 저희는 이제 삼정 빌딩이라는 맞아요. 데를 논아서 했는데 했었죠. 가봤더니 이거보다 작은 책상을 주는 거예요. 2명이서. 그러고서 요거보다 작은 노트북을 하나 주고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는 이제 이런 서면 작업을 해야 되고 자료를 많이 깔아놓고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일을 못한다. 예. 그래서 저는 양해를 구하고 제 사무실로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오더가 별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 시간이 좀 유튜브도 되니까. 듣고. 아.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저게 1987년 8월호 월간 건축 문화라는 책을 찾은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찾았대 형님? 그래서 대박이다. 저 지금 찾으라면 못 찾을 텐데. 와 대박. 아 그때는 진짜 저거를 찾고자 하는 진짜 막 열망에 막 끌어올라서 저걸 찾았어요. 야. 저기 보시면 예. 저기 5층에 수영장 기계실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보여요, 5층 보여요. 무게체육 시설이 돼 있죠. 그렇죠. 6층은 기계실입니다. 기계실. 6층은 기계실이고요. 아. 그리고 근데 실제로 저기 짜투리 공간이 있어서 예. 조그맣게 대표실, 그러니까 짜투리 공간에 조그맣게 대표실을 만들어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 저기서 이제 월간 건축 문화에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그 TV 조선 그 유튜버인데 제가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들었을 때는 거기서 인터뷰하신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100평이 넘는 연회장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걸 상식적으로 기계실 옆에다가 100평짜리 연회장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지. 공간도 안 되고. 공간도 안 나오고. 그리고 5층은 알고 보니까 그냥 체육 시설들이고.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됐던 그 의혹제기의 단서가 됐던 것이 전부 다 틀린 내용. 완전 다 틀린. 완전 다 틀린 내용. 한마디로 개소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버렸어. 아 이거 재밌다. 진짜 재밌다.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근데 새삼스럽게 형님 이거 다 찾으신 거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아. 네. 야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우리가 대응이 안 되고 계속 휩쓸려 갔을까요? 이거 너무 쉽게 반박되는 건데. 아 그때 제가 유튜브로 한번 나갈 걸. 그러니까 형님이 그때 여기 나오셨었어야 돼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때는 나갈 수가 없었던 게 그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예. 사실 그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나올 생각은 못했죠. 야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이것도 웃겨요. 거기서 이제 웨이터가 자기를 데리고서 5층인가 6층인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월간 건축문화인지 아니면 제가 뭐 나무위키인지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5성급 호텔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죠. 네. 5성급 호텔에는 나이트클럽 같은 게 없어요. 유해 시설이 없어요. 왜냐면 가족 단위로 오는데 나이트클럽이나 있거나 뭐 룸사롱 있거나 이러면 가족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고급 호텔들은 요새는 그런 식으로 안 하지. 근데 저 때는 왜 나이트클럽이 생겼냐면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때가 제가 이거 보고서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옛날 롯데 호텔에도 나이트가 있었대요.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때는 지금처럼 잘 살지도 않았고 외국인들이 놀러 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1988년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죠? 올림픽. 그렇죠. 저기 예리하셔. 이게 정부 시책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정부 시책으로 모든 5성급 호텔에 막 나이트를 갖다 만든 거예요. 야 그리고 그렇구나.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는 1987년인가 88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만들려고 했나 봐요. 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유해 시설이 호텔하고 붙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일반 가족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구를 분리해 놨습니다. 어. 입구를 분리해 놨어요. 네.
그리고 아예 이 아케이드 쪽 지하가 나이트 클럽이고 본 호텔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아케이드랑 붙어 있긴 한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나이트 클럽에서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타고는 6층까지 못 올라가요. 끊기는구나. 네. 별도의. 한마디로 나이트 클럽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돌아서 나이트 그 르네상스 호텔 정문으로 가서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을 가든가 아니면 아케이드에서는 4층까지 딱 올라간다며요. 네. 4층에서 또 쭉 돌아서 호텔하고 4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쭉 돌아서 이제 본관 엘리베이터 타고 6층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1997년 5월 7일에 갔다는 것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본인의 동선도 제대로 몰랐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막 말을 또 바꿔요. 뭐 아케이드 6층이었다. 뭐 자기가 얘기할 거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케이드 6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막 바뀝니다. 근데 이제 한심한 건 이런 거잖아요. 누가 봐도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헛소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공작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덥석 물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제가 민주당 발언 한번 볼게요. 다른 파일 제가 보내드린 거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추미애는 배신한 적이 없죠. 그렇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미애가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내용이 딱 나오자마자 신나서 얘기합니다.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해서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 김건희 줄리 실명 증언 등장. 97년 5월 조남욱 회장 연회장에서 만났다. 이걸 자기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대단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해. 제가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도 저는 웃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서. 근데 저 올렸어요. 역시 보수의 어머니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보수 정권 재창출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네. 또 그다음 보니까 또 재밌는 사람 하나 등장하다. 조추송. 요새 여러분 조추송 아시죠? 조추송에서 그 송을 담당하고 계시는 송영길 대표도 한마디 하셨었네요. 그렇죠. 좀 밑에 좀 볼게요. 송영길 대표님도 딱 한마디 하죠. 자 이렇게 야. 송영길 줄리를 영부인으로 모실 수 있나? 대선 경선 일정대로 없다. 이 아저씨는 조만간에 어떻게 감옥에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뭐 얘기가 나오던데 네. 뭐 그거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질스러운 스토리를 가지고 대선 공작에서 저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송영길이. 네. 당대표라는 사람이 저 의혹을 물어가지고 뭐 영부인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추미애는 되도 않는 소리로 지금 문제 제기해가지고 또 뭐 빈축을 사고 지금 이런 건데 진짜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리 의혹이 이게 저도 이번 기회에 사실 이게 너무 낭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형님 덕분에 좀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 대표급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거를 갖다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정치 양극화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가짜 뉴스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땐 다음 대선에도 네거티브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좀 잘 알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국민들은 계속 분열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 그 정치 역사상 가장 혐오적인 가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2021년 그때 뭐 11월 뭐 이때만 하더라도 네. 전국이 이 얘기를 막 들끓었잖아요. 뭐 누가 뭐 벽화 그렸다. 맞아.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철진한 얘기를 해서 뭐 사람들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런 의혹을 해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정당한 비판이라든지 뭐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좋아요. 저는 그런 거는 우리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끔 저 나가는 방송들 보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들이 보게 되면 이놈의 줄리 얘기를 주구장창 댓글에 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만드는 건 웃긴 거고 더 웃긴 건 이런 거. 제가 형님 보내준 기사 중에 더 웃긴 건 이거였어요. 제가 첫 번째로 보내준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개 웃겼어요 저는. 이게 진짜 웃겼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뭐냐면 우리의 또 김어준이 네. 이걸 딱 얘기하니까 물은 거죠. 네. 김어준이 이제 딱 안혜영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안혜영을 초대를 해갖고 거기 김어준은 뭐, 뉴스공장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안혜욱이 그때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얘기를 할 때 네. 자기가 1977년에 네. 이재명하고 이재명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막 그런 진술도 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이재명 어머니는 뭐 성남의 상대원동에서 그 공중 화장실이 있었는데 네. 그 공중 화장실에서 그 돈 받는 역할을 했었다. 네. 근데 이재명이 그 당시에 막 공장을 다니면서 너무 두드리가 맞아갖고 네. 어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왔대요. 이재명을. 네, 네, 네. 이재명을 데리고 와서 얘 태권도 좀 가르쳐 주라. 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한테. 누가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권도 네. 하려고 이재명이 태권도 거기서 배웠다고. 네.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려고 봤더니 팔이 팔이 안 굽어져 되니까. 있어서 네. 얘는 못 가르친다. 어.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 당시에 오리엔트 공장이라는 데를 자기가 찾아가갖고 이재명 때린 애들을 혼내줄래다가 동장이 말려서 못 갔다라는 거예요. 아, 약간 이거 허언증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개웃긴 건 이제 좀만 더 내려주세요 기사. 이게 진짜 이거 보고 전 빵 터졌어요. 더 밑에. 더 밑에요. 더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 본인이 떠벌리고 있는 와중에 근데 갑자기 최순실 얘기가 나옵니다. 네. 내가 최순실도 만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김호준이 아니야 야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급하게 말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앞에서 했던 모든 얘기가 다 개소리가 되는 거니까. 저도 실제로 봤을 때 네. 엄청 빵 터졌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빵 터졌어요 진짜. 빵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혜욱은 1977년, 78년에 네. 이재명 만나고 이재명 어머니 만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줄리도 만나고. 그죠 줄리도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경호도 했대요. 아, 대선 때. 예, 대단하신 분이네. 그 다음에 예. 최태민, 최순실 부녀하고도 몇 번을 만났대요. 아유, 뭐 훌륭하신 분이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제가 실제로 그때 저희가 캠프에서 이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라고.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 그렇지 않아요? 아, 맞네요. 그러네요. 어유, 뭐 역사의 순간에 다 계셨네. 모든 역사의 순간에 다 있었던 분이에요. 모든 역사의 순간. 진짜 웃기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터무니없는 내용이 대선에 진짜 주요한 정책 아젠다 됐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골 때리는 이게 얘기네요. 창피한 거예요, 진짜. 진짜 골 때리네요, 이거. 이거 진짜 창피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이런 혐오적인 가짜 뉴스를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서 그걸 갖다 공격하고 그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혐오 뉴스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자제를 안 시키고 오히려 부각시키고 맞아, 이게 말이 맞아. 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말의 그 어떤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없고,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운 일이네요. 대선을 이렇게 치렀다는 게, 야, 그러니까 그나마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야, 이런 걸로 졌으면은 이거 너무 약간 너무 속상하고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좀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 사실은 민주당을 진보라고 보진 않는데 물론 진보 뭐, 성향이라고 할게요. 그 네. 진보 성향의 그 커뮤니티 가잖아요. 그럼 다 줄리 이러고 있어요 아직.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 거는. 네. 근데 여기는 뭐 진보 성향 분들이 안 보겠죠 이 방송을. 근데 줄리 의혹은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 가지고. 맞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신경도 안 쓰지만 그래도 이참에 이 기회에 얼만큼 저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로 그다음에 정치 공작에 열을 올렸는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잘 알게 되는 거는 저는 진짜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한 번쯤은 이게 우리가 다뤘었으면 했거든요. 아직까지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본 자료로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게 다 이제 나한테 밝혀지니까 제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분이 안혜욱이란 분이 이 줄리옥 갖다 떠서 전주을 그 보궐선거에도 나가요. 네. 무소속으로 네, 기호 네. 7번 달고. 네, 네. 그래갖고 뭐 거기서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TV 토론회 하는데 욕하고. 네, 네, 네. 예. 그 보셨어요? 그 욕하는 거 실제로 막 육성으로? 네, 뭐좀 예. 그 제 입으로 못할 정도인데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주을에서 몇 프로 받으셨는지 아세요? 최종 득표율이 얼마 받았나요? 10%를 넘겼어요. 와, 10%를. 여론조사 때도 11% 나왔었어요. 와,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고향인 충북 제천 단양에 무소속 달고 나가면 10% 절대 못 받아요. 와, 미쳤다 진짜. 그건 좀 너무 심했다. 네. 야, 좀 가슴 아픈 일이
네요. 한편으로는. 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식과 비상식인데 와, 전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